안녕하세요. 길치입니다. 자, 요즘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바람이 조금 달라졌죠. 그죠? 예, 이제 곧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그럽니다. 제가 이게 이제 기타를 하면서, 우리 동호회 활동하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 또 질문 들어온 거 이런 거 들어보면, 좀 이 기타를 치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독학을 하면서 저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일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그래요. 일단은요, 왕초보일 때 궁금한 점들, 그리고 초급에서 이제 중급에 넘어갈 때 이제 궁금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한번 저 나름대로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럽니다. 일단은 이제 왕초보일 때 궁금한 점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제 기타를 처음 이제 해보시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기타를 이제 구입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입할 때 이제 되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처음부터 비싼 기타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연습용 당근 같은 데서 이제 싼 기타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런 것부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린다면 일단 처음 시작하실 때는 싼 기타로 시작을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기타에 대한 열망도 있으시고 또 옛날 이제 그런 것도 로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작하면은 끝을 봐야지 하고 이제 덤벼드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상황이 이제 녹록치 않잖아요. 살다 보면 바쁜 일 생기고 또 뭐 예기치 않았던 일로 이제 기타를 잠시 놓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스스로 이제 기타가 좋아서 기타를 스스로 찾아서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이 기타라는 악기가 나한테 맞는 악기인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데까지는 조금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싼 기타를 사지 마시고 요즘 비싼 것들은 막 100만 원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 사지 마시고 그냥 당근에서 뭐 어떤 거는 그냥 공짜로 준다는 것도 있고 그죠? 조금 뭐 비싸봤자 10만 원 안쪽일 거예요. 그런 거 구입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근에서 이제 기타를 싼 거를 구입을 하신다 해도 아무거나 그냥 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그런 이제 중고 기타, 싼 기타를 구입을 하실 때도 몇 가지 좀 체크를 해 보실 거는 있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요, 이 기타를 이렇게 봤을 때, 요 기타 줄과 이 넥이죠? 넥과의 사이가 많이 떠 있는 거, 둥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기타는 구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넥이죠. 이게 목이 휘어 있기 때문에 이 줄이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연주하기가 힘들고 소리도 이쁘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많이 떴고 어떤 것도 너무 붙은 것도 있어요. 이 넥이 이제 안쪽으로 휘거나 바깥쪽으로 힘에 따라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목이 휘어 있는 기타는 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브릿지 부분에 여기 손을 대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여기가 볼록하게 올라온 게 있어요. 볼록하게. 이게 이제 기타 줄의 장력 때문에 항상 이게 당기고 있잖아요. 그죠? 줄이 이렇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브릿지 아래쪽에 이쪽에 이제 많이 부풀어 오른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시면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조심하시고 하시면 그냥 다른 괜찮다 그러면 그 기타를 사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이 클래식 기타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어쿠스틱 기타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일렉 기타를 사야 되느냐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클래식 기타나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는 각각의 용도가 틀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의 기타를 배우고 싶으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주곡 위주다. 그죠? 로망스로부터 해서 뭐 아람브라의 궁전 이런 거를 내가 치고 싶다 그러면 클래식 기타를 사셔야 되고요. 클래식 기타를 사셨다 그러면 일반 통기타의 주법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클래식 기타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에게 수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쿠스틱 기타와 일렉 기타는 어떻게 다른 거냐면 어쿠스틱 기타는 원래 목적이 반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 반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어쿠스틱 기타고 일렉 기타는 밴드 있잖아요. 그죠? 음악 밴드에서 기타가 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통기타 하나를 가지고 뭐 반주, 멜로디, 뭐 오버리나 애드리까지 전부 다 넣으면서 혼자 노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일렉 기타는 뭐 오르간이 이제 베이스 이 멜로디를 깔아주기도 하고 낮은 음 부분, 베이스 부분은 또 베이스 기타가 해결하고 박자 부분은 드럼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일렉 기타는 그쪽 주로 트라이드 코드라 그래요. 짭짭이 코드라 그러죠. 이 높은 음의 코드 음들만 간혹가다 쳐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버리나 애드립을 넣는 역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와 일렉 기타는 주법 자체가 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어쿠스틱 기타가 일렉 기타를 하는 것을 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일렉 기타에서 특수하게 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레가토 주법이라든지 아니면 하모닉스 주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일렉 기타의 특성상 계속 음이 울리는 앰프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통기타에서 구현을 못하지만 일반적인 일렉 기타에서 쓰이는 기술들은 거의가 다 통기타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쿠스틱 기타를 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우리 왕초보 분들에게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일렉 기타로 가든지 아니면 클래식 기타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것들이 보면은 기타를 배우려고 그러면 학원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독학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 옛날에는 이제 배울 때가 마땅치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선배라든지 주변 형님들이나 뭐 누님들한테 그 기본적인 코드 잡고 반주 이렇게 주법 몇 개 배워가지고 하는 게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독학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책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유튜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대로 그걸 꾸준하게 이렇게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배우시면 독학을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유튜브로 이제 독학을 하신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 어떤 자세 부분이죠. 기타를 이제 잡고 연주를 할 때의 자세 그리고 손가락의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오른손 핑거링이나 오른손 피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어떤 정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 만약에 이게 잘못 배워졌다 그러면 나중에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독학을 하시더라도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게 얼마나 치면은 잘 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얼마나 치면 잘 칠 수 있냐? 참 이게 좀 난감한 질문이기도 하죠. 개인에 따른 역량의 차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이 얼마나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치는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한두 달 내에도 충분히 어떤 기본 코드라든지 기본 주법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노래를 이제 치는 정도가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3, 4개월을 해도 계속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개인의 어떤 역량 차이도 있고 시간 투자, 노력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치면 잘 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꾸준히 애정을 가지고 기타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누구든 다 원하는 그 목표치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예로 우리 동호회에서 어떤 나이가 이제 70대가 다 되신 분이 계신데 처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할 때는 저는 그분은 못 하실 줄 알았어요. 박자도 전혀 못 맞추시고 오른쪽 스트로크도 너무나도 이게 투박하다 해야 될까요?
그리고 코드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박자를 맞춰서 바꾸지를 못하세요. 그건 몇 달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분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꾸준하게 연습을 하셨어요. 계속 꾸준하게 하시다 보니 어느 순간 조금씩 나아지시더니요. 요즘은 어지간한 노래는 그냥 악보만 있으면 다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 스스로도 반성을 했습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반성을 하게 됐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나는 손이 작은데 이 크로매틱 이런 거를 나는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손이 작으시다 그래도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기타, 특히 이게 넓은 클래식 기타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손이 작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기타를 칠 수 없는 어떤 핑계일 뿐이지 못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엄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손이 아무리 작으셔도 엄지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위에 이렇게 걸친 상태에서는 이게 나머지 손가락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엄지를 밑으로 내리시면 손목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벌어져요. 5개 정도, 5프렛 정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그냥 쉽게 벌어집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엄지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손가락이 벌어지면 이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시다 보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작아서 나는 기타를 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이제 핑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기타를 이제 가져오셨을 때 이 줄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줄의 두께도 보면 막상 이제 줄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줄 두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에도 줄 두께가 1번 줄 제일 얇은 게 10mm부터 뭐 13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10이 이제 제일 얇은 줄이고요, 통기타에서는. 그 다음에 11부터 되는 것도 있고, 12가 제일 얇은 거일 수도 있고, 또 1번 줄이 또 13mm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줄을 이제 써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마틴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마틴 기타를 고급 기타죠. 비싼 기타, 마틴 기타에서 자기들이 이제 줄을 기본으로 끼워서 이제 표준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통기타는 1번 줄이 12mm부터 해서 6번 줄은 53mm가 되는 그거에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에 53짜리를 사서 쓰시면 되는데, 이제 연주 스타일에 따라 좀 틀립니다. 이 줄이 이제 만약에 10에 47짜리 제일 얇은 줄을 끼웠다 그러면 통기타에서는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다 보면 이 1번 줄, 2번 줄 쪽이 울리다 보면 이게 버징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줄이 아주 얇은 10에서 47까지 가는 그걸 쓰는 경우에는 세게 이렇게 스트로크 하다 보면 여기서 버징이 생겨요. 1번, 2번 줄에서. 근데 만약에 두꺼운 줄을 쓰잖아요. 12 또는 13짜리를 쓰게 되면은 버징은 안 생기는 대신에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통기타에서도 이제 밴딩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렉기타만 밴딩을 하는 게 아니라 통기타에서도 오브리나 이드립을 하다 보면은 밴딩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밴딩, 이렇게 밴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두꺼운 줄을 쓰게 되면은 밴딩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안 그래도 통기타는 장력이 높아가지고 밴딩이 어려운데 두꺼운 줄을 끼우면 더더욱이나 밴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주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줄 두께를 스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왕초보일 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타 이제 코드를 잡을 때 있잖아요. 코드 표를 이제 주지 않습니까? 왕초보일 때 기본 코드 표다 해가지고 이제 뭐 A 마이너, C, D 마이너, E7 등등 이런 기본 코드 표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코드 표를 보면서 이제 기타 이게 할 때 처음에는요,
그냥 왕초보일 때는 기타가 암기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암기 과목이다. 그래서 그냥 모양 그대로 외워가지고 손가락을 빨리빨리 박자에 맞춰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 주법도 보고다 그러면 8비트, 16비트, 셔플, 또 뭐, 이거, 왈츠, 뭐, 스윙, 칼립스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칸츄리도 있을 거고, 고고도 있고, 커팅 주법, 이런 것들은 이제 주법과 기본 코드를 배워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기본 코드와 기본 주법으로 가지고 이제 숙달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암기 과목입니다. 초보 때는 암기 과목이에요. 근데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기본 코드와 기본 주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래들을 계속 이제 하시는 게 익숙해지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코드 쪽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돼요. 근데 하이 코드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초급을 해서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는 그 이제 기초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부터는요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이해 과목으로 바뀝니다. 기타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내가 잡았던 코드가 도대체 내가 어떤 음들을 잡았고 이렇게 쳐왔는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 코드를 잡았을 때 제가 요런 E형 하이 코드는 6번 줄이 기준이고, A형 하이 코드는 5번 줄이 기준이고, 아래 코드 Am-형으로 잡았을 때는 여기 새끼손가락이 있는 3번 줄이 기준이고 또 5번 줄이 기준이고, 이런 식으로 각 그 코드가 내가 어떤 음들을 짚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판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그래서 코드를 잡았을 때 내가 잡은 코드의 근음 자리가 어디인지 꼭 그런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 코드를 잡았을 때 내가 잡은 손가락들이 각 어떤 음, 또 기준음인 1도를 기준으로 해서 근음이 이제 1도잖아요. 1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잡고 있는 코드 모양들이 몇 도의 음들을 짚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타 지판의 구조에 기반한 음의 배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스케일이에요. 이 기타 지판은 C키의 기준으로 딱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6번 줄 0번 프렛부터 해가지고 제일 끝나는 22번 프렛 제일 아래쪽 1번 줄까지 전체 지판의 배열이 C키의 배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노래를 C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D키도 있고 F키도 있고 C 마이너도 있고 뭐 B 마이너도 있고 E 키도 있고 키가 다 다르게 되죠. 그럼 그때마다 이 C키로 되어 있는 음 배열을 키별로 전부 다 바꿔갖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고중도법과 이동도법이라는 그런 개념이 또 나오는 겁니다. 고중도법으로 한다 그러면 키가 바뀌더라도 지판의 음 자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키가 바뀌더라도 D키의 곡이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쳤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레죠. 레미 다음에 파샵이에요. 솔라 다음에 시 도샵 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키에서는 파샵과 여기 도샵 이렇게 샵이 두 군데가 붙어 나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치는 게 이제 고정도법이 되는 것이고, 이동도법은 여기서 C키일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친 것처럼 D키일 때도 D 레부터 시작하는 거죠. 레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음을 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C 키에서 쳤던 도레미파솔라시 도라는 손가락의 움직임, 그 스케일 모양 패턴 그대로 레 자리에서 와서 D 자리에서 와서 치게 되면 그게 D 키에서의 레미파솔라시 도레라는 파와 도의 샵이 붙어 있는 D 키의 스케일을 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죠. 그게 이동도법이에요. 그래서 통기타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고정도법으로 각 그 음계를 찾아가지고 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기타에서는 기타의 특성상 멜로디를 치거나 아니면 펜타토닉 오브리를 하더라도 이런 폼, 패턴 모양을 가지고 스케일 자리를 찾아 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정도법과 이동도법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샵이 한 개 붙었을 때는 무슨 키가 나오고 플랫이 세 개가 붙었을 때는 무슨 키가 나오며 어떤 자리에서부터 스케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자리가 도 자리가 되고 어떤 자리가 3도, 6도, 5도, 7도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각 조성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디에서 멜로디를 치고 코드를 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조성에 관한 이해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이 쌓이다 보면 그 키에 대한 나란한 조라는 개념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키의 가족 코드라 그러잖아요. 다이아토닉 코드에 대한 이해도 하시게 되고 이런 이해들이 깊어지게 되면은 악보 없이 기타 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중급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아무 생각 없이 기본 코드와 기본 주법만 가지고 노래를 하던 거를 이제 벗어나서 상당히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곡 안에서 이제 내가 잡고 있는 코드가 몇 도 코드인지, 이 키의 몇 도 코드인지, 그리고 내가 잡은 이 코드가 곡 안에서 도입부에 해당되는 코드인지, 아니면 전개부에 해당되는 코드인지, 아니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코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곡 안에서의 내가 이제 그 스케일을 사용하는데 어떤 단초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의 역할에 대한 것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코드가 아닌 이 코드를 벗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기본 코드도 그러면 1도, 3도, 5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7080 때는 1도, 3도, 5도까지만 해서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7 코드, 7번째 코드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기본 코드가 돼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1, 3, 5, 7까지를 기본 코드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9. 그죠? 9번째 그 다음 11, 13, 요런 것들 9, 11, 13 요런 것들을 우리는 텐션 음이라 그러는데 텐션 음은 기본 코드 음에서 벗어나 있지만 이 텐션 음을 넣음으로써 이 코드의 맛을 조금 더 다르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카스테라가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매일 먹는 카스테라가 아니고 여기다가 어떤 레몬을 조금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초코를 약간 집어넣는다든지 하면서 카스테라의 기본 맛은 살리되 약간의 뉘앙스를 바꿔주는 그런 것들을 역할하는 게 이제 텐션 음들인데 이런 텐션 음들이 들어간 텐션 코드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노래가 7080 노래가 귀를 이제 기쁘게 하는 노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들어서 부담 없고 들어서 이쁘게 들리는 그런 멜로디 그런 코드들로 노래가 구성이 됐다면 90년대 이후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는 귀보다는 이제 마음을 조금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작곡이 많이 되고 그런 코드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서 사용이 많이 되어지는 게 이제 텐션 음들이 들어가는 코드가 많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 노래들을 보면은 9 코드, 11 코드, 샵 13 등등 이런 이상한 서스포라든지 애드 9 이런 코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드들에 대한 지식도 좀 습득을 하셔야
요즘 나오는 노래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중급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텐션과 텐션 코드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뭐 칼립소라든지 스윙이라든지 고고, 슬로우 고고, 또 뭐 있습니까? 슬로락, 그리고 뭐 기본 아르페지오, 이런 것들을 하던 거에서 조금씩 이제 발전된 어떤 테크닉적인 주법도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파워 코드 주법도 있겠죠. 1도 5도만 치는 파워 코드, 1도 8도만 치는 뭐 옥타브 주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 1번, 2번, 3번 줄 위주로 치는 트라이애드 코드로 하는 우리 잽잽이 코드라 그러죠. 잽잽이 코드로 치는 주법. 지난주에 제가 올렸던 거 있잖아요. 요런 못다한 꽃한송이가 아니고 어쩌다 마주친 거대. 예, 이런 데서 쓰이는 이런 잽잽이 주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이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퍼커시브 주법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또 쓰리핑거 주법 등등 테크닉을 요하는 주법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타 코드와 주법을 하면서 노래만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초보 때는 앞에 전주라든지 간주 이런 거는 다 빼먹고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급 정도 이제 올라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 전주와 간주 부분도 또 하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케일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스케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펜타토닉 스케일, 코드톤, 뭐 블루스 스케일, 트로트 스케일, 뭐 모드 스케일 등등 하면서 스케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케일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막 아파지잖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우리 옛날부터 이제 기타를 쳐 오셨던 분들,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면서 배우셨던 분들은 이 스케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를 수십 년 치신 분들도 스케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스케일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용음악이 생기고 대중음악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그런 스케일 부분을 초창기부터 이제 배우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죠. 처음 기타를 배우면 스케일부터 배웁니다. 우리처럼 옛날 저희 때처럼 코드와 기본 주법만부터 이제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스케일을 배우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스케일부터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이 스케일 부분은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어려워서 못 배우는 것이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배우는 것이다 하는 말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도레미파를 배울 때부터 스케일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일수록 처음부터 기본을 이제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중표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스케일을 했던 거하고는 요즘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은 기본적인 어떤 그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케일에 대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기본 이론을 할까요? 기본 주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아니면은 초보 탈출을 하는 어떤 테크닉 위주의 영상을 만들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버리나 애드립을 하는 스킬 위주로 만들게 좋을까요? 하고 이제 제가 설문조사를 올린 게 있는데 그 중에 75%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오버리나 애드립을 하는 이제 스킬 위주의 영상이
이제 좋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로망과 열망이 이제 있으시다는 거죠. 제 구독자분들이 45에서 70대까지 평균 나이가 55세 이상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오버리나 애드립을 하는 스케일 위주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이 많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영상은 이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 와중에 조금씩은 이제 기초 부분을 또 다뤄서 나머지 25% 분들에 대한 그것도 이제 메꿔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코드톤 또 뭐 스케일, 트라이어드 코드, 잽잽이 코드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시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지식들이 하나하나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코드톤 연습하고, 펜타톤 연습하고, 메이저, 마이너, 블루스 스케일, 또 뭐 트로트 스케일 각각의 연습을 다 했다 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드와 이제 멜로디를 같이 치는, 우리가 콤비네이션 주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앞으로 조금씩 해볼 생각인데, 그런 것까지 이제 다 하나하나 단편적인 어떤 지식들이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연습을 하실 때는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냥 따로따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연습할 때는. 근데 어느 순간 가면은요, 이것들이 요렇게 톱니바퀴 이렇게 엮이듯이 하나씩 이렇게 와서 붙더라고요. 예. 메이저 스케일 따로, 펜타토닉 스케일 따로 이게 아니고,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메이저 스케일이 와서 붙고요. 예. 그 다음 코드톤을 하는 사이에 또 우리 펜타토닉 스케일이 붙고 블루스 스케일이 와서 붙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씩 밖에 안 보입니다. 펜타를 치면 펜타만 보이고 코드톤을 치면 코드톤만 보이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코드톤 사이에 펜타 자리가 보이고 펜타 옆에는 또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자리가 보이고 또 그 옆에 블루스 스케일, 블루노트 자리가 보이고 밴딩 자리가 보이고 이런 식이 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많은 각각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냥 연습을 하세요.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그게 하나씩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나간다는 것을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게 다 되고 여기 이제 이어지고 되면 이제 중급이다, 나는 중급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급 이상 내가 이제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독학을 하는 입장이고 이 이상 어떤 프로의 세계, 스포츠의 영역, 그러니까 중급 이상 고급으로 넘어가는 영역은요. 제가 아까 초보나 왕초보는 그때 배우는 거는 기타가 암기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급에서 중급으로 가고 중급의 어떤 수준까지 가는 데까지는 이해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급을 벗어나서 이제 고급으로 가는 과정은요. 이거는 이제 물론 이해 과목이긴 하지만 기초 이해를 떠나서 응용을 할 수 있는 응용 과목이 되고 또 스포츠 과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손가락이 막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 탁구를 배운다 하더라도 탁구 칠 때는 처음에 이제 초보 때는 이제 공 튕기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급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자세 그리고 스트로크 칠 때 스윙을 할 때의 어떤 각도 그리고 회전을 주는 정도 힘 조절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배우게 되죠. 그렇지만 그거 할 때 이제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고수가 되면은 머리는 이제 작동 안 하잖아요. 그냥 몸이 그냥 알아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빨리 서로 두다두다 치면서 예, 그때 가면 이게 이제 스포츠 과목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손가락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와중에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고민하고 응용하는 과정도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고수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학원을 가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정말 잘하시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초보 탈출 중급 중간 정도까지
아시겠죠? 이러한 스케일의 모드 스케일까지 해가지고 실전곡에서 적용하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저하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타 치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많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기타를 처음 시작해서 이제 중급의 중급 정도 갈 때까지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1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1년 정도 전에 이제 스케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훑은 게 있던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기초적인 스케일 부분부터 해서 다시 한번 짚어나가는 그런 시리즈식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주절주절 했는데요.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